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평당 얼마, 그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이거 서비스 해준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주식 공부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안 하고 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리는데도 이 공부를 좀 안 하면, 제가 전번 영상에서 똑같은 평수의 집을 짓는다 해서 똑같은 공사 비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외장재를 뭘로 선택을 하느냐, 창호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또 내장재를 어떤 걸 고르느냐에 따라서 공사 금액 차이는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거는 조금 큰 규모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최소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 정도 공사 금액의 차이를 둘 수 있는 그런 공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소소하지만 이것도 공사 금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집을 짓는 단계에서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실제로 좀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금액이면서 이걸 해주니 못하니 이런 거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전 영상을 꼭 한번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좀 연결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걸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보시는 게 마치 쉽습니다. 앞전 영상을 보셨다 그러시면 그 영상들은 금액 자체가 큽니다. 하나하나가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적인 증감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어찌 보면 소소합니다. 뭐 방문, 중문, 현관문, 뭐 보일러 조절기, 억수로 사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모이면 여기에서도 충분히 1, 2천만 원 이상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미리 알고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방문입니다. 저희가 방문이라 그러면 뭐 특별할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방문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가격이 아닙니다. 방문의 가격을 크게 결정짓는 세 가지가 있는데, 문틀하고, 그리고 문짝입니다. 그리고 손잡이, 이 하나하나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문틀이라 그러면 저희가 문틀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문틀이 최고 폭이 작은 게 한 11cm부터 폭이 최고 넓은 게 기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한 25cm까지 문틀 폭이 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전체적으로 한 8가지 정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문틀의 두께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110바라 그래서 한 11cm 되는 거하고, 제일 폭이 넓은 거는 한 24.5c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폭이 넓은 거하고는 금액 차이가 몇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문은 더 다양하긴 합니다. 제가 예림이나 영림이나 뭐 LG나 여러 가지 업체에서 뭐 한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을 생산을 하는데, 그 카탈로그에 보면 문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있고, 어떤 시트지, 대표적으로 이제 시트지를 많이 사용하는 문을 사용하니까, 또 그 앞에 보면 시트지 문이 아닌 도장을 칠한 문짝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장을 칠한 문짝은 당연히 가격대가 높을 겁니다. 그리고 시트지를 사용한 문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시트지를 사용하는 문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저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트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전부 다 똑같아도 시트지만 달라도 몇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방문 손잡이 한번 쳐보시면 얼마나 다양한 게 있겠습니까? 만 원도 안 하는 손잡이도 있고, 그리고 비싼 거는 30만 원 이상 되는 손잡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릅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 2, 3만 원짜리 손잡이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한 10만 원 정도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 한 세트를 했을 때 제일 저렴한 거는 한 20몇만 원에서 비싼 거는 한 7, 8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문 한 짝이. 그리고 메이커마다 가격대가 약간씩 다릅니다. 아무리 똑같이 해도 메이커마다 몇만 원씩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저가 브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집이 규모가 작다 그러면 문짝이 한 4, 5개 정도 달릴 겁니다. 이게 4, 5개 정도만 달려도 사실은 한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좀 규모가 크다, 방문이 한 10개 정도 달린다, 2, 300만 원까지도 충분히 금액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으로 하면 작업자가 그냥 보통이면 한 이 정도 가격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약할 때 금액을 적어 놨는데,
이 방문을 선택할 시점이 돼서 어떻게 찾다 보니까 이 문이 참 이쁘던데 이 문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 문하고 처음에 계약했을 때 문하고 가격대가 비슷하면 괜찮은데 가격대 차이가 갭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조금 얼굴 붉히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이것도 못 해주냐 그러고, 이거는 너무 과하다고 이야기하고,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방문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중문도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저희가 그냥 중문하면 3연동문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걸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모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서 달라져 봤자 시트지가 약간 다른다든지, 안 그러면 유리, 투명이나 불투명이나 망임유리라든지 유리가 몇 가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중문이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림이나 영림이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중문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삼연동문도 있고 여다지도 있고 양계도 있고 외도 있고 또 자동도 있고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문도 저렴하게 하면 한 7, 80만 원짜리 문도 구할 수도 있고 비싼 거는 한 300만 원 가까이도 갑니다. 무슨 300만 원 가까이 가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 제가 경산에 저희가 중문을 달았는데 여다지입니다. 제 느낌에는 별로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데도 그게 한 200 몇십만 원 넘는 그런 문짝입니다. 그런 식으로 금액 차이가 중문 하나에서도 제 생각에는 한 200만 원 이상 금액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 선택하느냐. 이를 이야기하면 너무 제가 극과 극을 달린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극과 극을 달리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고르다 보면 크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 어느 정도 선은 정해놓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중문 글자만 적어놨지 말고 그냥 3연동 이렇게 적지 말고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좀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아파트 현관문은 단열문이 아니고 방화문입니다. 그냥 불이 났을 때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철문이지 어쩌보면 이제 단열이 되는 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독주택을 지으면 바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이 되는 현관문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단열되는 현관문이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저렴한 문도 있지만 많이 고가의 문도 있습니다. 한 4, 500만 원 넘는 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 사이즈에 따라서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현관문도 제가 생각할 때 2, 30만 원이 아니라 2, 300만 원 넘게도 차이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갭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보일러라 적어놨는데 보일러들 뭐 LPG를 쓰든 도시가스를 쓰든 기름 보일러 쓰든 사실은 보일러 값은 큰 금액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더 문제가 이 조절기입니다. 집에 규모가 작다 그러면 조절기가 한 3, 4개 달린다 그러면 괜찮은데 좀 많다 그러면 한 5, 6개 넘게 달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금액을 따져보면 보일러 비용보다 조절기 비용이 더 비싼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집은 나는 그냥 안방에서 조절하고 밸브 타입으로 돌려서 쓰겠다, 100만 원 이상이 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조절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금액 차이가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독일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는 이 독일유를 아예 그냥 제외해 버립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도 생각보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좀 민감합니다. 그냥 계약할 때 그냥 보통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 보통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로 생각하는 보통이 다 다릅니다. 그냥 보통으로 생각해서 세면기 20만 원, 양변기도 한 20만 원 그 정도, 다 그 정도 선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다가 해놨는데 나중에 고를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세면대가 뭐 3, 40만 원짜리 고른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한 20만 원 차이니까 뭐 그 정도 넘어가지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세면대 한 개를 조금 고급으로 설정을 하면 다 고급으로 설정을 하지, 세면대 하나만 고급으로 설정하고 양변기하고 다른 거는 다 그냥 저렴한 거 쓴다,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 등급이 하나가 올라가 버리면 다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거 액세서리 이것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수준 있는 것도 뭐 저렴한 거는 6, 7만 원 정도 하는 것도 있지만 비싼 거는 그 두세 배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한 개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두 개다 그러면 이 차이만 해도 한 2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내가 어느 정도 선, 그리고 조금 많이 소통을 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이 정도 선으로 생각을 하겠다 좀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벽체나 천정 방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정을 뭐 방에는 그냥 천정은 민자로 밀고 뭐 거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우물천장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붕이 예를 들어서 삼각형 박공이면 거실도 박공으로 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정하고 가야 됩니다. 천장을 그냥 수평으로 민자로 가는 거하고 삼각형 박공으로 하는 거하고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박공으로 하는 게 훨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한 100단 이상이 증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잘 협의를 해야 됩니다. 민자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박공으로 바꾼다. 그러면 공사 금액을 많이 받아서 예산이 조금 풍족하다 그러면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해주니 못 해주니. 처음에는 내용할 때는 민자로 하기로 해놓고 왜 그렇게 바꾸냐, 바꾸면 돈 줄 테니까 해달라. 그러면 또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벽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 영상을 보신 분도 다 알고 계실 내용인데, 아파트는 외벽에 단열재를 시공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냥 골조면에 그냥 페인트를 칠하고 말기 때문에 외부에 면하는 내벽면에는 단열재가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단열재를 하고 석고를 치고 도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실하고 안방하고 그 사이 벽, 그 벽은 이제 내부에 면하는 벽이지 않습니까? 그런 벽들은 그냥 저희가 한번 두들겨 보십시오. 보면 그냥 콘크리트 면에 그냥 도배를 한 마감 끝입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콘크리트 면에 이제 면 처리를 합니다. 좀 두루투두한 건 갈아내고 그냥 시멘트로 약간 면 처리해서 그대로 그냥 도배를 하고 끝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지으면 외부에 단열재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 면한 내부 면에는 단열재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부에 단열재를 하고 그 위에 석고를 하고, 그러고 방하고 거실하고 그 중간에 벽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석고를 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처럼 그냥 돈 안 들이고 한다 그러면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데, 제가 하는 방법대로 내부에 단열재도 한 번 더 하고 석고도 칠하고 내부에도 전부 다 석고 작업을 한다 그러면 최소 몇백만 원이 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을 잘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해버리는 겁니다. 이 가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이그래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들이 있기 때문에 뭐 보통 그런 건 없습니다. 싱크대 있는 것도 선택하기 나름의 엄청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싱크볼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수전을 뭘로 한다든지, 위에 인조 대리석입니다. 마블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걸 공사할 때 계약 금액에 가구류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가면 제 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가구류는 어차피 메이커라 그러면 한샘이나 NX는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사제라 그러면 일반 공장에서 생산한 걸 제가 쓰는 건데, 얼마든지 집주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저희와 연계되어 있는 업체와 해도 되니까 굳이 공사 금액에 이걸 넣어놓고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생각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아예 그냥 계약할 때 빼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 근래는 많이 빼놓습니다. 조명도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조명이 종류가 원체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거실이나 있는 데 보면 라인 조명 같은 거는 많이 집어넣고, 제 같은 경우도 좀 매립등을 많이 쓰는 편인데, 어떤 집에는 매립등을 넣지 말고 그냥 방등, 거실등, 등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등도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뭐 중국에서 생산했는데 저렴한 것도 있고, 뭐 국산 거 쓴다든지 안에 세부적인 사항으로 가면 똑같아 보이지만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명도 요즘에는 다 검색해서 많이 사기도 하고, 뭐 저희가 업체를 이용해서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명에서도 제 생각에는 한 1, 2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쉽게 날 수 있습니다. 지붕이 물받이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어떤 집에는 물받이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산밑이나 주변에 나무가 많다 그러면 이 물맞이가 다 막힙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해놓은 게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받이도 어떤 제품이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샌드위치 판넬 그런 갈바 제품으로 이렇게 물받이가 되어 있는 기성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쓰느냐, 안 그러면 지붕에 징크라 가지고 징크하고 똑같은 제품을 의뢰를 해서 주문을 해서 가공을 해서 쓰느냐에 따라, 뭐 멀리서 보면 똑같은 제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도 조금 체크를 하면, 물받이 하고 안 하고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안 하면 빵원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샌드위치 판넬용 재료를 쓰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징크 재료, 뭐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을 썼다. 알루미늄으로 다 접어서 그렇게 만약에 썼다 그러면 한 2배 가까이 돼버립니다. 그냥 금액이. 울바지도 0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9가지 정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걸 제가 최소에서 최대까지 이렇게 가면 제 생각에는 한 2, 3천만 원은 쉽게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이 집을 지을 때 이런 걸 조금 체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공부를 안 하고 가면 제 생각에는 꼭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뭐 이제 다른 공부 이제 다 하시니까 이제 저도 주식 공부를 조금 하는데, 공부보다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다 뻔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 좋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실은 저도 그렇게 하기 싫어서 지금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 지금 기준에는 책을 최소 한 50권 이상 읽고 주식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모르고 다른 사람이 소개한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누구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해서 제가 완전히 피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식을 일절 안 했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그런 걸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요 근래 책을 읽은 바로는 제가 모르고 투자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집을 지을 때 건축주 보고 무조건 집주인이 많이 알아야 된다, 건축주가 공부를 해서 집을 지으라 이야기하면서, 제가 막상 주식을 하면서 그냥 아무거나 막 하면 그거는 좀 은행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에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고 하면 무조건 당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르고 누가 소개해서 또 누구 기동량으로 해가지고 하면 거의 다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제대로 알고 이 가격에 이 사람하고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해야 되지. 내 아는 사람이 누가 하던데 저 사람 저렴하게 한다. 저렴하게 한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누가 잘한다 한다. 직접 눈으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작업자를 구할 때 그냥 말만 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작업한 걸 보기도 하고 진짜 확실한지 안 한지도 저도 확인을 하고 작업자를 선택을 합니다. 주식을 누가 사라 그래서 산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좀 그래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요즘 들어서 계속 마음속으로 그렇게 합니다. 지금 저도 막 하고 싶지만 저도 이제 책을 열 몇 권밖에 안 읽어서 아직까지 훨씬 더 많이 읽어야 돼서 더 많이 읽고 난 다음에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처럼,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평당 얼마, 그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이거 서비스 해준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주식 공부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안 하고 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리는데도 이 공부를 좀 안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알아보시면 어느 정도 금액이거나 이런 걸 조금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